검찰이 연어와 술을 주며 회유했다고 주장해온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해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은 9시간 30분 마라톤 평의 끝에 오늘 새벽 3시 30분 4대3 다수결로 그런 술자리는 없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서 거짓말 혐의를 받는 이 전 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연어 술 파티 관련한 혐의가 이제 유죄가 났고 그래서 징역 4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배심원 7명 중에서 4명이 유죄 쪽에 손을 들었고 3명은 무죄라고 판단을 한 건데 이런 것들 어떻게 보셨는지. 그 재판부의 판단에서 이제 판결문을 보면 배심원의 판단을 좀 존중해서라는 대목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전반적으로 보아서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아직은 1심의 판단에 지나지 않고요. 그리고 1심의 판단은 나중에 지금 현재 법적으로 아직도 정제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소심 그리고 상고심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어서 그냥 뭐 정치적으로 뭐 어떤 본인들의 입장에 뭐 유리한 판단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 뭐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법적으로 볼 때는 아직 완전히 완결된 판결은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게 무슨 이 조작 기소라던가 이화영 이런 그 지사의 그 위증 혐의가 유죄로 드러남으로써 이화영 그 연어술 파티 의혹이 거짓 주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국민 사기극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이 배심제 재판에 있어서 위증죄에 대한 유죄 판단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세 사람이 무죄 입장을 내는 데다가 전반적인 취지에서 보면은 그 말의 취지 그다음에 표현 이런 것에 있어서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나는 이걸 유죄라고 본다라는 배심원이 4명이었다라는 점이지 그게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위증의 고의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그 논쟁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법원에서 계속 다투게 돼 대법원 그리고 상급심에서 다투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만 말씀드리자면은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증언 내용과 관련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진실 반응이 나왔고 본인은 어찌되었든 간에 본인의 기억을 최선을 다해가지고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외부 음식 반입이 있었는데 그걸 연어 술 파티라고 느꼈고 그런 시점이나 장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혼선이 있긴 하지만 본인은 그것이 회의 수단으로 제공되었다라고 확신한다라고 증언을 한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일시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좀 변동이 있었고 본인의 그 진술이 이렇게 변화한 것을 놓고 그걸 배심원들 중에 일부는 그것을 위증이라고 보고 일부는 위증이 아니라고 본 것인데 이 부분은 사실 법률가로서 판단하게 된다면 법률가들 역시 이렇게 반반 정도는 갈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위증의 범위에 있어서 고의를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라는 법률적 측면에서 항소심을 거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어야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위증이라는 부분에 상당히 강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 연어 술 파티가 진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보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위증이라는 것을 고의로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갔을 것이고 재판부가 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었다는 걸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런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배심원들이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본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일부 그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 그 공소권 남용 그러니까 검찰이 공소 제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좀 신중함이라던가 객관성, 균형 감각을 유지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또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잘못됐다고 그게 판단한 중요하다는 부분. 말씀이시죠?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것부터 한번 짚을 텐데, 그러니까 그 직권 남용 혐의는 2019년에 북한에 묘목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밀가루 등을 지원한 그 사업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해서 사업을 지원했다. 이런 혐의로 검찰이 기소를 했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배심원이 무죄로 받고 재판부도 그걸 받아들여서
공소를 기각한 거잖아요. 네. 보통은 이 공소 기각되는 일들은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이제 검사의 공소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를 했다, 지적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그 공소권 남용이라는 개념 자체는 최근에 도입된 것이고 이 검찰이 공소권 그러니까 누군가를 기소하는 데 있어서도 신중함을 기해하고 증거 부분도 판단을 해야 되지만 이것이 누구에게 대한 보복이라던가 예. 혹은 완전히 그 먼지털이식의 수사라던가 혹은 이 사람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던가 이런 식의 그 좀 비정상적이고 비겁한 방법으로는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공소권 남용의 법리입니다. 예. 근데 이번에 그 법원에서는 다른 사건을 기소하면서 이화영 지사를 공범으로 기재를 해서 이미 재판을 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다음에 이 사건에 추가 기소하는 방식으로 이화영 지사가 도대체 이 방어권 그러니까 본인이 이 공범으로 기소된 사건은 별건 아닙니까? 본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고 본인이 그 부분과 무관하다라는 걸 정확하게 주장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건에서 유죄 판단을 받도록 하고 그걸 근거로 삼아서 기소하는 그런 점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공소권 남용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먼지털이식 수사라던가 혹은 뭐 이렇게 좀 한 사람에 대한 표적 수사 이렇게 뭐 완전히 그냥 하나의 범죄 사실조차 남김없이 어떤 식으로든 뭐 이렇게 조그만 범죄 사실이라도 다 갖다 붙여가지고 처벌을 뭐 이렇게 받도록 만드는 그런 검찰의 관행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경종을 울렸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은 검찰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뭐 대북 송금 사건이라든지 아무튼 이재명이라는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매우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다, 조작 기소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그러면은 이제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직접적으로 뭐 이야기는 안 했지만 표적 수사라던가 혹은 먼지털이식 수사 관행에 대해서는 뭔가 좀 개선의 필요성이 있고 그 부분은 검찰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라고 법원이 1차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1차적인 판단이고 판단이고 이것이 대법원에 가서 확정이 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공소가 기각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을 가지 않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 공소 기각이 됐다고는 하지만 예. 다시 검사는 다시 그 다투는군요. 부분에 대해서 다툴 필요가 있고요. 예. 공소 기각이 됐다 하더라도 이게 뭐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서 1심에서 다시 재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파기 재판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결정이 될 겁니다. 예, 네. 정치자금법 위반도 한번 봐야 되는데 요건 무죄가 선고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 내용은 2021년 민주당이 대선을 치를 당시에 쌍방울 김성태에게 쪼개기 후원을 요청을 했다. 이 부지사가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무죄라고 봤어요. 예.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런 그 쪼개기 후원과 관련해서 이화영 지사가 그 부분에 관여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김성태라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 하고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예. 이화영 부지사가 그 일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지시를 하고 뭔가 개입해서 공모하고 알고 있었어야 된다는 점이 입증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충분한 입증을 다 하지 못했고 예. 그런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 사실 그러기 어려운데 만장일치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 점에 그렇군요. 붙여보면은 검찰이 수사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부족했다라는 예. 점에 대해서 판단이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예. 있습니다. 네.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이제 항소 의사를 즉각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연어술 파티 위증 혐의 관련해서는 배심원의 의견이 4대3으로 갈렸고 3명이 또 무죄 의견을 냈기 때문에 싸워볼 만하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아까 공소 기각된 혐의에 대해서도 그냥 형식적인 기각 대신에 무죄까지 판결을 받겠다라는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충분히 특히 그 위증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증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사실 그게 저 배심원들을 처음에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정치적인 뭐 이렇게 선입견이라든가 이런 건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겠지만 워낙 이게 지난번 뭐 국조특위라든가 여러 가지 그 뭐 국정감사라든가 이런 데서 그 이슈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배심원들이 완벽하게 편견이나 선입견에서 자유롭진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게 그냥 그날 법정에서 제시된 증거만을 가지고 냉정하게 판단했다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본인들의 선입견이라든가 이런 데 좌지우지될 가능성도 뭐 크진 않겠죠. 배심원들도 아마 성실하게 일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점도 고려한다면, 그리고 그 위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위증의 범위거든요. 예.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본인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실 반응이 나왔다는 것은 본인이 고의가 없었다는 것, 본인이 그리고 기억에 따라 진술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충분한 입증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증거조사 결과는 검사의 경우에는 유죄 입증이 자료로 내지 못하지만 피고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그 검사 공소 사실에 대한 탄핵 증거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뭐 아마 성실하게 항소심에서 다툰다면 변호인으로서는 뭐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항소하는 게 당연할 겁니다. 이번 거짓말 탐지기 그 조사가 그냥 보통은 공소를 유지하고 있는 그 지검에서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서울고검에서 가서 직접적으로 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좀 더 깊이 있게 다뤘다고 하더라고요. 몇 시간에 걸쳐서 했다고 하던데 이게 이제 재판부가 이걸 증거물로 채택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보통 채택을 안 하나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거짓말 탐지기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이제 증거로서 활용하지는 못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 증거라든가 혹은 뭐 정황 이 정도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건 어차피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다기보다는 그 무죄의 증거로 무죄의 검사의 공소 사실을 반박하는 자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 이게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는데 직업법관의 경우에는 이 증거 능력이 없는 자료라도 전반적으로 봐서 유죄의 심증이나 무죄의 심증을 형성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직업법관이 이런 모든 근거 자료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니까 어떤 판단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연어 술 파티 관련해서는 우리가 국조를 통해서 봤지만 교도관의 진술도 조금 엇갈리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연어 술 파티가 없었다고 보는 교도관들이 증인으로 채택이 되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사실 항소심에서는 좀 다시 증인으로 불러서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이제 검찰 측이라든가 혹은 뭐 변호인 측에서 증거 신청을 해가지고 다툴 문제인 것 같고요. 연어 술 파티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외부 적절치 않은 규정에 어긋난 외부 음식이 반입돼서 뭔가 혜택이나 편의가 제공되었다는 건 확정된 사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부분을 사실 이화영 지사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외부 음식의 반입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갖다 연어 술 파티라던가 회유가 있었다라던가 뭐 검사로부터 이런 요청을 받았습니다라는 그 표현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사실을 호도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판단한 사람이 4명. 그게 아니라고 본 사람이 3명. 이렇게 판단이 내려졌다는 건데 그건 아주 미세한 차이죠. 그렇죠. 근데 이걸 법률가의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위증죄의 유무죄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판단이 갈라질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나중에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공소 취소의 자료로 사용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 그거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순수하게 위증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를 놓고 본다면 저로서는 그 한 명이 유무죄의 판단을 가르는 그 배심원이 됐는데 이게 직업법관의 입장에서도 그 모든 탄핵 증거를 배척하고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죄를 쓸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유죄 판단이 위증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제 말씀 중에 그러니까 외부에서 음식이라든지 뭐 음료 그러니까 술이 반입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이 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이미 드러났죠. 사실관계가 드러났다. 외부 음식이 반입됐지 않습니까? 외부 음식이 반입됐고 연어가 반입됐고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예를 들어 검찰 측 입장에서는 그거는 뭐 그래 반입한 건 맞다. 하지만 모든 주말이었고 내 돈으로 산 것이고 그 음식을 반입한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화영 지사 측 입장에서는 그렇게 연어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외부 음식까지 반입해 가면서 진술을 회유하려고 들었고 그런 점에 비춰서 부적절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게 충돌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이게 이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있습니다. 이 선고, 유죄 선고가 난 이후에 박상용 검사가 SNS에 또 입장을 밝혔는데 2년 3개월 동안 나라를 흔든 연어술 파티가 허위 결론이 났다라면서 배심원단의 현명한 판단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이제 박상용 검사는 징계를 앞두고 있는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죠. 이 징계 사유에 술 제공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수사를 하는 그 가운데 약간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맞지 않는 상황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징계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재판 결과는 무관할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해가지고 징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여지고 징계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박상현 검사의 말에 따르면 연어술 파티가 허위 결론이 났다라고 본인이 그러니까요. SNS에 밝혔다는 예. 것인데 그렇게 표현한다면은 연어술 파티라고 명명한 사람이나 연어술 파티가 허위로 결론이 났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하등의 차이가 없는 거겠죠. 분명한 거는 지금 현재 이 무죄가 났다라는 부분은 어떤가 외부 음식을 반입하고 연어 회덮밥을 제공한 것을 연어술 파티라고 부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증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인 것이지 이것이 연어술 파티가 없었다. 그러니까 외부 음식이나 술이 반입됐는지 여부가 유죄가 된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이 아예 없었다라고 한 건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그걸 갖다가 뭐 이화영 지사가 처음에 이름을 붙인 것처럼 만약의 경우에 그걸 최대한 박상현 검사에 유리하게 보더라도 그걸 연어술 파티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에 따라서 배심원단의 의견이 갈라졌을 뿐인 것이죠.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뭐 중요한 것은 그리고 징계 사유 말씀하셨는데 징계 사유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전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억울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SNS라던가 혹은 뭐 여러 가지 그 특정 정당의 이렇게 만든 그 장소에 나가가지고 정치적 견해를 내세운다던가 혹은 증언 거부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증언 거부 사유, 정치적 이유를 들어서 증언을 거부한다던가 여러 가지 정치적 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비위로 볼 것이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직 입장에서 어떻게 감찰을 하고 처분을 할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연어술 파티 허위 결론이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확장해서 해석해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술 제공 관련해서는 징계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화영 측 변호인과 전화를 해서 누구를 공범으로 만들고 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이렇게 서로 입을 맞추고 이런 부분들이 녹취로 나왔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던 거고 정직 2개월 징계 청구를 받은 상태에 지금 인천지검이 감찰을 별도로 벌이고 있습니다. 박상현 검사가 한 언론과 통화를 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연어 술파티 의혹 관련해서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을 법무부와 서울고검이 공개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으로 소송을 걸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가능하다고 보세요? 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본인이 자유니까 그건 가능할 것 같은데 법무부나 서울고검은 어떤 면에서는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국민적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누구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잘못된 사실을 막 이렇게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공표했다기보다는 본인들이 지금까지 그 조사된 조사라든가 진상 확인 내용을 외부적으로 공식적으로 그것도 슬쩍 흘리거나 이런 식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외부에 발표한 것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법적인 책임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법무부나 서울고검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질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확실히 이게 국민참여재판을 해도 어렵구나. 특수부 검찰을 상대로 해서 이기기가 쉽지 않구나. 또 한 번 벽을 느꼈는데요.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국민참여재판 기사 한 줄도 안 쓰던 매체들이 갑자기 이런저런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박상용 검사는 재판부에 감사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재판은요
조작 수사, 그러니까 대북 송금 증거 조작 진술 회유 사건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뭐 아주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도둑이 도둑질을 했어요. 절도를 했어요. 금은방을 털었는데 이 도둑이 술을 먹고 털었어라고 이제 기소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술을 안 먹었던 거야. 술을 안 먹으면 그 도둑이 금은방을 턴 그 절도 행각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여러 언론들이, 특히 보수 언론들이 언론 플레이를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간단한 겁니다. 연호회가 뭐 검찰청에 들어갔든지 안 갔든지 그거는 이제 박상용의 징계와 관련된 것이겠고, 거기서 뭐 피트병에 술을 들어갔다, 제가 볼 때는 들어갔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어찌됐든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이 7명입니다. 총 12명이 참여를 했지만 그중에 이제 7명만 진짜고 나머지 5명은 예비 배심원이었어요. 예비. 만약에 한 사람이 아프거나 못 나오거나 해서 중간에 빠져버리면 안 되니까 예비로 5명까지 해서 총 12명의 배심원이 있었는데, 이 12명, 그러니까 7명의 본 배심원들이 연호회 술파티 사건에 대해서 4대3으로 이화영의 주장이 국회에서, 이제 국회 위증 사건이잖아요. 이화영 부지사가 이거를 처음 국회에서 증언을 했기 때문에 국회 위증 사건이 유죄로 판단이 돼서 징역 4개월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 사건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취재해온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나 뭐 빨간 아재, 그리고 뭐 김현철 변호사, 뭐 김광민 변호사, 이런 분들은 진짜 굉장히 착잡할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이 착잡할 것 같은데, 뭐 그거는 그거고, 선고는 이제 선고대로 받아들이고요. 네. 오늘도 뭐 2시에 원래 방송을 하려다가 그래도 이제 방송답게 하려고 몇 가지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픽으로.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저 혼자 1인 미디어를 해도 이렇게 그래픽을 AI가, 챗 GPT가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나온 이화영 1심 선고 분석을 이제 정리해 본 건데, 이제 2024년 국회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연호회 술파티를 폭로했는데, 이제 사실 이거에 대해서 재판 내내 검찰은 이화영이 이제 처음에 폭로했을 때는 6월 달로 지정을 했는데,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가까스로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내역을 쭉 보니까 2023년 5월 17일로 날짜가 딱 특정이 되거든요. 특정이 되는데 그날 쌍방울의 법인카드로 수원지검 앞 편의점에서, 네, 이거죠. 네, 수원지검 앞 편의점에서 소주 3병, 그리고 아이시스 2+1 이렇게 하고 던일, 담배 1갑 이렇게 산 게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이제 결제 내역이 확인이 됐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 쌍방울 법인카드, 이게 이제 법인카드의 이 법인카드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쌍방울의 박상웅 이사라는 분입니다. 이 사건에는 박상자 들어가는 이름이 많아요. 일단 검사는 박상용 검사고, 쌍방울 이사, 계속해서 김성태 회장의 수발을 들면서 왔다 갔다 했던 박상웅 이사, 이 양반은 이제 최근에 이제 국정조사도 나왔었는데, 던일 담배 1갑,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를 던일 담배 1갑, 그리고 이제 하이트실, 그러니까 이게 쌍방울 법인카드로 이렇게 산 게 확인이 됐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6시 34분에 이렇게 샀다가 3분 후에 소주를 한 병 더 산단 말이죠. 더 샀는데 보면 이제 아이시스 이 생수 500ml는 총 용량이 1,500ml잖아요. 근데 하이트 진로 3병은 1,080ml, 420ml가 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60ml짜리 소주를 한 병 더 사가지고 생수통을 꽉 채운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총 소주 4병하고 담배 1갑을 2023년 5월 17일에 그 수원지검 앞 이마트에서 샀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 배심원들이, 우리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이 4대3으로 약간, 그러니까 요때 산 게 수원지검 안으로 갔느냐 안 갔느냐,
예, 그게 이제 입증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때 당시에 뭐 CCTV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이제 이거는 재판에서 안 나온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 재판에서 안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이 던일 담배 있잖아요. 던일 담배. 제가 이제 지난번에 국정조사 때 조작 기소 뭐 지금 특검을 하기 위해서 한 국정조사 있잖아요. 근데 7개 사건 중에 4개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나머지 사건은 대통령 외 사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은 최근에 전부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2심에서까지 무죄가 다 나왔고 끝났어요. 그건 사실상 사실심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검찰이 조작 기소, 무리한 기소, 불법 기소를 했다. 이게 이제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사건은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던일 담배 한갑 당시에 제가 국회에 3번 나갔습니다. 국정조사 할 때 나가서 재밌는 게 저는 거기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을 처음 봤습니다. 예, 처음 봤는데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있어요. 쉬는 시간이 있는데 쉬는 시간에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니까 어디 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 담배 한 대 피러 간다. 담배 한 대 피러 간다. 라고 쭉 했더니 같이 타고 쭉 내려갔는데 자기들도 이제 담배를 피겠다. 그래가지고, 국회 이제 본관 나와서 조금 걸어가다 보면 국회 소통관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소통관 앞에, 담배를 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저와 쌍방울 김성태 회장 그리고 박상웅 이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지금 박상웅 이사의 법인카드. 박상웅 이사가 자기 밑에 뭐 운전하는 친구를 시켜서 샀다. 본인이 산 건 아니고 샀다. 이렇게 샀다는 겁니다. 왜 샀냐? 그랬더니 법정에서 뭐라 그랬냐면 너무 괴로워서 검찰에서 집에 갈 때 차 안에서 마시려고 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던일 담배 한갑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날 국정조사 때 이분들을 처음 만나가지고 같이 담배를 피는데 박상웅 이사는 담배를 안 핍니다. 자기는 담배를 끊은 지 7년인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담배를 안 폈고 김성태 회장은 제 담배를 한 2-3개, 2가치, 3가치 정도를 달라고 해서 제가 줬어요. 그래갖고 한 2가지 정도 같이 피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고 저한테도 이거 뭐 기사로만 봤는데 처음 만나서 반갑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대화를 좀 했는데 제 담배가 제가 좀 그래서 그런지 목소리가 가래가 끼는데 이겁니다. 이게 이제 잘 안 피는 담배예요. 이게 보헴 아이스핏이라는 이제 국산 담배인데 이거를 줬더니 이거 맛이 없어서 못 피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못 피시는데요. 담배 못 피시는데요 했더니 던일 프로스트 던일 맨솔 핀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기 그래픽에는 안 나왔습니다. 이 던일 담배가 던일 프로스트라는 맨솔 담배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날 같은 날 5월 17일 2023년 5월 17일 6시 34분에 담배를 피지 않는 박상웅이 돌아가는 집에서 차에서 먹겠다고 소주를 샀고 생수를 샀고 담배도 피지 않는 사람이 던일 프로스트를 샀어요. 이 담배는 어디로 갔을까요? 더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이. 근데 사실은 이게 제가 좀 후회가 되더군요. 이거 변호인들한테 제가 좀 미리 알려줄 걸. 그렇다면 이번에 이 박상웅 이사, 김성태 회장 모두 다 증인신문을 했는데 요거를 아마 추궁했으면 본인은 담배 끊었고 그날 피지도 않았거든요. 끊었다고 해서 그랬는데 이 던일 프로스트 담배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그런 질문거리가 될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국민배심원 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을 했고 우리 국민들이 7명이 4대3으로 이날 이렇게 수원지검 앞에서 샀던 소주, 저는 이걸 소주가리라고, 생수병에 소주를 바꿨다, 소주가리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인정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징역 4개월, 징역 4개월 이 나왔어요. 좀 실망스럽죠. 실망스러운데 뭐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께 이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술을 안 먹었다고 해서 검찰청에 소주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처음에는 연어회 술 파티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연어회 덮밥이었어요.
그것도 이제 쌍방울 법인카드로 산 게 드러났는데 연어회와 연어회 덮밥은 다른 건가요? 검찰은 계속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어찌됐든 연어회 술 파티가 없었다고 해서 대북 송금 증거 조작이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에서 어릴 때 배우잖아요. 필요 조건이 있고 충분 조건이 있어요. 만약에 이 연어회 술 파티가 조작 수사가 없었다는 완벽한 증거가 되려면 그게 이제 충분 조건이 돼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전 수학 잘 못했습니다만, 충분 조건이 됐어야 되는데 연어회 술 파티는 아주 지엽적인 거다.